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걸스로봇의 이진주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걸스로봇 대표이기도 하지만 ESC의 자랑스러운 홍보이사로서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페미에로라고 하는 여학생 단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학생은 아니고요. 이공계 특수대학들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 여학생 다 포괄한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같이 자료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신하영 박사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디지털 산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신하영 박사님이 큰 이론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밝혀야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과학기술인이라고 쳐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실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과학기술자라고 하면 연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감히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여성이라는 오직 한 가지의 공통점, 그리고 과학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작은 속성, 작은 공통점 하나로 감히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역시 이렇게 예쁜 자료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위셋이라고 있어요. 이미 저와 같은 활동을 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단체가 있습니다. 위셋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인데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불과 1년 반밖에 안 된 그 신생 단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작년도 2015년도 자료로 한눈에 보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좀 제일 대표적으로 이공계 여학생은 28.9%, 그리고 저쪽에 경력 단절 여성이 66.7%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의 구체적인 여학생 비율인데요. 이 자료를 저희가 2차 가공들을 했는데 보시면 좀 충격적인 게 카이스트, 대표적인 아주 과학기술 중점 대학이잖아요. 여기에 남녀 성비가 8.3대 1.7이고요. 이거를 여학생을 1로 환원을 하면 4.9명입니다. 여학생 1명당 남학생은 4.9명, 거의 5명인 거죠. 당연히 성비가 큰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엄청난 문화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2위, 3위, 4위, 5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수치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드러나니까 가설이 나와요. 아, 역시 여자는 안 돼. 수학과학은 안 되고 머리가 딸리고 이거 남자애들한테 안 되니까 과학고 가지 말고 영재고 가지 말고 여자는 공부 좀 하면 외고 가야 되고, 아유 무슨 이과야 문과 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게 현상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불균형이 고착이 되겠죠. 저 걸스로봇의 문제의식은 좀 달랐어요. 아니 이게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이렇지?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 40살 여성인데요. 네, 저한테 자궁을 주신다고 그런 수학 과학하는 뇌는 빼셨을까요? 하느님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성들한테 야 이렇게 무슨 스프에다가 뭘 넣고 뭘 빼고 하는 신이 뭐뭐를 만들 때 하는 그림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자궁을 주시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빼셨나?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공계 여학생 비율 OECD 비교를 했을 때 29%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하는 학생들이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최상위권인데 여학생 비율로는 일본보다 조금 높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일본의 상황이 더 나쁘고요. 이런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성 역할이나 그리고 제한된 진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한테. 보시면 저 10년 전부터 해왔던 윤정미라는 사진 작가의 프로젝트인데요. 핑크 앤 블루 프로젝트라고, 여자아이의 물건은 온통 분홍색, 남자아이의 물건은 온통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구성하는 속성을 보면 여자아이는 바비, 키티, 부엌놀이, 화장품, 아니면은 공주옷, 아니면 아이 키우기, 이런 것들이고, 남자아이의 물건은 비행기, 자동차, 우주, 지구본, 현미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롤모델도 슈퍼맨, 이런 사람이죠. 아니면 밥 더 빌더. 밥 더 빌더는 수리공이고요. 이렇게 뭔가 좀 더 진취적이고 과학적이고 미래적이고 이런 것들은 남학생에게 주고, 여학생들에게는 한정된 성 역할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는 10년 전 것도 아니고 최신 잡지인데, 작년 9월 잡지인데요. 이 잡지에서도 여학생은
금발의 미인, 아주 미모를 가진 여학생이 등장을 하고 표지 모델로, 그리고 직업의 세계 이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이고 어떻게 하면 첫 키스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아예 얼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중요한 매터도 아니고요. 중요한 이슈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기 위한 직업의 세계를 쫙 펼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10명의 또는 9명의 이렇게 핫한 그런 여성 과학자들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친구들은요, 이게 그러면 최신 연구인가 보다, 되게 핫한 연구를 하는 분들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몸매가 핫하고 얼굴이 핫한 그런 분들인 거예요. 모델 같고 막 수영복 입고 이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고 그걸 충분히 발산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 아름다운 여성성을 발휘하는 거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속성인데요. 근데 오직 그것만으로 평가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 1위부터 10위까지, 1위부터 9위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 올바른 형태의 이공계 롤모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가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심하게 들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제가 로봇에 특히 덕후여서 로봇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로봇계를 한정지어서 미디어의 재현을 보면, 이렇게 보면 로봇을 하는 여자는 저쪽에 아큰이라는 악녀의 또봇에 나온 아큰이라는 악녀인데요. 파무파탈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로봇 공학자인데 그 남성 로봇 공학자를 유혹해서 또봇을 탈취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바보거나, 여기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여성 공학자들인데요. 파일럿들은 시끄럽거나 모자라거나, 그리고 로봇들은 가슴이 달렸거나 아니면 성기가 달렸거나 자궁이 달렸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고요. 실제 여성 로봇공학자들은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계세요. 문어 로봇을 통해서 소프트 로봇이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분과를 창시를 하고, 그리고 국방 로봇, 뭐 청소 로봇, 아이 로봇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지보라고 해서 소셜 로봇을 만들고,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완전 상위 1%, 상위 0.1%의 생존자들을 두고 여자도 능력 있으면 저거 봐, 성공할 수 있잖아. 여기 성공 못한 나머지 99%의 여자들은 다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잘못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여자라서 교수되기 더 쉬운 거 아니야? 너네 그거 가산점 있잖아. 아니면 그 제한 쿼터 있잖아. 아니면 여자라서 펀딩 따기 더 좋은 거 아니야? 투자자들이 너희를 주목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게 여성성이라는 것들을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런 결과로 여학생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남는 여성 과학기술 인력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현재 여성 그 재직 인력이 19.4%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위셋 자료예요. 위셋은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10년 전부터 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가 되지 않는 수준. 그리고 정규직은 11%. 그리고 이공계 굉장히 여자가 많이 늘어났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계나 금속이나 우리가 로봇 분야 같이 그렇게 이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는 여성이 정말 작아요. 6% 정도 돼요.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진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수적인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치를 보여드리면 리더십에서도 소외됩니다. 여성 교수 비율 보시면 특히 이공계 중에서도 공대 쪽은 여교수님이 5%,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리더십을 가진 분은 6%, 역시 민간기업에서도 6%, 연구 과제 책임자도 8%고 그 10억 원 이상의 좀 큰 과제는 6%, 6.8%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여성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연구 책임자가 1억 원 미만의 연구는 한 30%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싼 연구는 던져주시고 비싼 연구는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경력 단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까 그 우리 경력 단절이 64.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이대로 참가율, 경제 참가율, 고용률 그래프를 보시면 L자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돼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더
그 첨예한 그래프로 그려지면 L자로 그려져서 이렇게 보이죠.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돼서 끝에가 끝나버립니다. 경력이 그냥 끝나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일반 인문 계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갔다 20대에 높았다가 30대 결혼이나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공계에서는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 제도나 지원이 없으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그 과학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낙오돼 버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낙오돼 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기혼자와 미혼자의 그 여성 고용 현실이 그래프로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모성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가 잘 돼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가 돼 있으면 60% 정도가 되고 의무화가 안 되는 데는 5%인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정책이 중요한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옵니다.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겨우 60% 정도가 되는 거고 강제하지 않으면 5%예요. 그리고 모성보호제도나 육아지원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1, 2위의 이유 중에 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전 그 직원이 전부 남자여서가 있어요. 남자여서. 그러니까 전 직원이 남자인 것도 충격적인데 남자여서 육아나 어떤 모성 보호 정책이 없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그러면 육아는 여성만의 일인 건가? 아닌 거죠. 그 제도가 잘 지원이 돼야 일찍들 퇴근하셔서 아이들 같이 보고 그 가정 생활을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수행의 주체로서도 여성이 배제되고 대상으로서도 소외됩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적고 당연히 문화적 정치적으로 열세가 되고 이거는 학생회장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소외된다는 뜻도 있고요. 하다못해 축구를 하고 노는 데에서도 소외가 돼요. 그래서 여자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거기서 치어리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어리더 하기 싫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배웠다고 이렇게 해버리셔요. 교수님들이 남자친구한테 공부 배워서 잘하는 애. 그렇게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누가 논문 써줘서 뭐 교수 되네. 이런 식의 후일담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도 노출이 되고 경력 단절까지 궁극적으로 이런 게 막 아주 어린 단계 진입 단계에서부터 생존 과정의 곳곳에서 지뢰밭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이란 분야를 여자들이 포기합니다. 왜 똑똑한 여자들이 과학계에 가지 않느냐? 좀 야근 애들은 다 그 의대 가잖아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요, 의대는 그나마 레테르가 나와서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복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바보가 아닌 한 우리가 지난 그 수십 년간 수백 년간의 체험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기 어렵겠죠.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과학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학기술의 결과물로서 의약품, 발명품, 그리고 일상적인 용품, 우리 안전벨트가 남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자분들이 사고 나서 크게 사망하고 뭐 약이 남성에게만 임상 테스트가 돼서 여자들이 잘못 적용돼서 죽고 이런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화. 모두 유저 페르소나가 남성입니다. 문화라는 건 여기 게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겟더 FF F 뭐뭐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게임계에서 여성이 어떻게 게이머들이 차별되고 있는가, 방해하지 말고 꺼져 이런 식으로 번역된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노걸즈예요. 진입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이공계 중에서도 특별히 첨단 분야, 하이엔드 분야에서는 그런 어떤 차고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기익한 문화들, 차고 문화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진입해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비자발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30명 있는 사무실에서 박명수 씨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심부름이 정수기 나르는 거거든요. 정수기, 그놈의 정수기. 그 정수기 때문에 여자는 무능하고 여자는 이기적이고 남자 직원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여자 직원이 30명이나 있는데 왜 나를 불러 니네가 나눠서 하지 하니까 저희는 여자라서요 하는 자막이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냥 설정인데요. 일종의 설정인데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설정인 거죠. 그렇다면 여자가 정말 약해가지고 물을 못 나르느냐,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족민을 전부 먹여 살리는 물통을 쥐고 다니는 이고 지고 다니는 그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열등하거나 이기적이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꾸면 돼요. 이거를 문제를 바꿔서 역시 정수기 나르고 편하게 야동 보고 편하게 운동하면서 막말하면서 막 하려면 남자를 뽑아야 되는구나 우리 연구실에 이런 쪽의 결론을 나는 게 아니고 저 정수기 사이즈를 바꾸면 어떨까 디자인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 바꾸면 여자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편해지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 구조와 과학 문화도 바꿔보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자가 적어도 우리나라 굉장히 과학기술 잘 발달하고 잘 살아왔잖아?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자가 왜 그냥 모자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쭉 이대로 가지? 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인데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여기 21세기 리터러시라고 했는데 그냥 공용어 같은 거예요. 그냥 과학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이제 이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교묘하게 더 그 깊게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처지게 되는 거죠.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류의 절반이 여기에서 소외가 되는 거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늘어나면 너희들은 뭘 해줄 수 있는데 과학기술을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는데 라고 물으시죠. 그럼 사실은요 속에선 어떤 생각이 드러나냐면 부글부글하는 거는 그걸 왜 우리한테 증명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속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증명하라고 요구받는 건 언제나 약자거든요. 강자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더 나은 과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라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은 굉장히 한국 사회도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거죠. 백인 남성 중심의 서양 중심의 그런 과학기술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정상인으로 취급될 때 소외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에 들어오면서 자기만의 백그라운드를 다 여기에 녹여내면서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그걸 풀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해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좀 혼돈도 있겠죠. 혼선이 있겠죠. 실수도 하고 우리 여기 이정모 관장님 나오시지만 과학의 제일 핵심적인 거는 사실 실패할 수 있게 용인하는 것이라고들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런 사람도 들어와보고 저런 사람도 들어와보고 이런 문제의식 저런 문제의식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다 녹여내다 보면 분명히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자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딜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그리고 굉장히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대답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대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성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의 과학 이런 문제가 사실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뒤섞여 있는 그리고 윤리, 사회, 법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대갈등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서 다양성이 당연히 높아져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여자한테 내가 문 한번 열어줄게. 내 자리 너에게 양보, 내 기득권 양보, 내 연구과제 너한테 양보하는 그렇게 어떤 내가 독점하고 있던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고 있던 것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남성 과학자들의 주류 과학자들의 어떤 엘리트들의 그런 자기 발전적인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인 자기 개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진보 같은 것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에서도. 저희 걸스로봇이라는 회사가 소셜벤처인데요. 저희가 해왔던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사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학생들을 위한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해서 스템 분야에 있는 과학기술, 그런 엔지니어링 이런 쪽 분야에 있는 친구들을 좀 더 그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또 걸스 로봇이니까 로봇계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과학기술계에서 좀 더 지위를 높게 갖고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점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타 분야의 과학기술이 아닌 분야의 여성 리더나 여성 운동가도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요.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죄송한데 우리 대통령 이니 오빠 제가 심원이 트럭도 탔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트럭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 지지자 아니고요. 어느 정당에도 그 정당에도 가입되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녹색당 지지자고요. 제가 그냥 어떤 일개 하나의 소셜 벤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차 팔고 가방 팔아가면서 사재 털어가면서 중구난방 저축우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우리 이니 오빠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재언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부끄럽지만 사실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 있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 제도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을 때 또는 어떤 리더십으로 발휘될 때 실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줄 때 그 사회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그 확률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실제 여성계에 있는 친구들, 여성과학기술인에 있는 꼬꼬마 여기 되게 굉장히 어린 학부생도 와 있어요. 이세리 씨. 그래서 학부생부터 그 교수님들, 홍성주 박사님 같은 분도 만나시고요. 교수님들도 만나시고 꼬꼬마도 만나시고 여자 아니어도 우리 윤태용 교수님 같은 분은 여성이 아니시지만 이 젠더 이슈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도 만나시고 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약간 외부에서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도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잖아요. 이 정권 초기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이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먼저 한 발만 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제도들이 훨씬 더 잘 굴러갈 거예요. 그 어떤 젠더 이슈에서 젠더 의식을 갖지 못한 어떤 부적절한 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